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로 LCD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중에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두 줄짜리 16글자 두 줄짜리 LCD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자체는 뭐 정보가 전체로 따지면 한 32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거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두이노 LCD를 한번 보면요. LCD라는 거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데요. LCD는 후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제 백라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 액정을 이제 배치한 장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이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를 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액정이 어떤 전기 신호에 따라서 빛을 차단시키거나 어떤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내는 액정 표시 장치를 지금 LCD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원리는 뭐 설명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은 간단히 뭐 이러한 원리로 돼 있다라는 정도로만 뭐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 이름이 160이다라고 하면은 16글자 가로로 16글자가 들어가고 이제 두 줄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160이 모델이고요. 요것은 뭐 LCD 중에서 이제 뭐 보편적으로 좀 뭐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렴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정보 표출 장치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뭐 그렇게 뭐 고가의 LED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두 줄짜리 이러한 저렴한 LCD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CD를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LCD 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VCC라고 해서 이제 전압 입력되는 전압이 있고요. 공급되는 전압이 있고 V0 하면은 LCD 드라이브를 위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좀 V0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글자의 콘트라스트, 어떤 글자의 이제 밝기를 좀 콘트라스트를 이제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죠. V0 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RS는 레지스터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레지스터로 하이 신호로 들어가면 데이터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거고요. L 하면은 로우 신호로 하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드 라이트 신호가 있어서 하이 하면은 리드, 로우 신호를 하면 라이트 신호를 리드를 할 건지 라이트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라는 그 핀에는 이 신호를 이네이블 시켜주겠다라는 그러한 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버스 DB0부터 DB7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버스 라인이 8개의 버스 라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ED 극성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LED 이제 양극하고 LED 이제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에 이제 백라이트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 줄 때 이제 두 개의 핀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ED A하고 LED K는 LED 백라이트에 파워를 공급해 주기 위한 핀이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좀 그 LCD 핀에 대한 배치가 제품에 대한 핀 배치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라이트 LED A, LED K 아니면 LED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LED 애노드, 애노드 캐소드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고 데이터 핀이 이제 8핀이 있고요. Enable, Read Write, Register Selection 이게 이제 V0가 이제 디스플레이 콘트라스트 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그 콘트라스트를 이제 조정하는 전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고요. VCC가 이제
공급 전압 5V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라운드. 각각 핀들을 해당되는 핀들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이 되겠죠. 자, 아두이노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요 LED LED라고만 써 있는데요. LED라고 이제 두 개가 되는데 LED KA하고 LED K 요것이 이제 음극하고 이제 양극으로 이제 각각 연결이 됩니다. 현재 지금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서 5V와 그라운드가 연결이 됐죠. 이쪽에 이제 5V하고 그라운드가 이쪽에 연결돼서 이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연결된 걸 보면은 그래서 백라이트에 이제 저항을 연결을 했습니다. 백라이트에 저항을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가 지금 4개의 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LCD에 대해서는 데이터 버스에서 4개의 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B4번이 지금 5번 핀이 연결되겠고요. 그리고 DB6, DB4, 5, 6, 7이 각각 5, 4, 3, 2번에 해당되는 아두이노 핀에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네이블 핀은 11번 핀에 연결됐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셀렉션 핀이 이제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는 레지스터 셀렉션하고 그리고 이제 이네이블 핀이 이제 우리가 요 LCD를 제어하는데 실제로는 요 데이터 버스 4개의 핀하고 레지스터 셀렉션하고 이네이블 핀인 거죠. 그리고 리드 라이트 할 때 로우 신호가 이제 라이트라고 했는데 요 LCD에는 주로 라이트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에 RW 핀에는 그라운드가 이제 고정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백라이트는 그 V0 요 부분 이제 백라이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가변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백라이트 이제 밝기를 조절하게 이제 됩니다. 요 핀이 백라이트로 연결되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CD를 사용할 때 헤더 파일을 한번 보면요. LCD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LCD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LCD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이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맨 윗부분에 sharp include liquid crystal.h라는 요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생각할 거는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하려면 진짜 아두이노 보드에 지금 LCD라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 장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상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정의해주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런 좀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려면은 그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객체가 1대1로 매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하드웨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헤더 파일에 이 해당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한 하드웨어 형태로 우리가 이제 LCD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 LCD가 이 하드웨어에 매핑이 되는 거죠. 이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LCD라는 변수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된 핀들, 레지스터 셀렉션, 데이터 레지스터냐, 어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냐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네이블 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핀, 지금 전체 8핀 중에서 4개의 핀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지금 160이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핀들을 아두이노
아두이노에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지금 RS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핀 번호는 이제 변경시킬 수 있지만 어쨌거나 RS에 해당되는 게 아두이노 몇 번 핀에 연결됐는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각각 아두이노 12번 핀, 11번 핀, 5번 핀, 4번, 3번, 2번 핀들이 각각 LCD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헤더 파일을 하고 우리가 LCD에 대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그 설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부터 요 LCD에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LCD를 뭐 한 두 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객체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와 얘의 하드웨어는 동일하죠. 그거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클래스고 이러한 하드웨어 장치에 실제로 장착된 LCD 그것을 객체명으로 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LCD다. 그럼 얘에 대해서는 LCD2라고 우리가 뭔가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접근할 땐 이 LCD로 접근하고 이 LCD를 접근할 땐 LCD2라는 객체 이름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다른 하드웨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체계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를 정의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정의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CD를 사용하는 객체 생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라고 했죠?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핀 정보를 디파인을 해줬습니다. 레지스터 셀렉션 핀이 아두이노 12번 핀에 요쪽 것들이 지금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거는 우리가 LCD 핀이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거는 뭐죠? 요거는 아두이노에 대한 핀 번호죠. 그래서 RS 각각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정의를 한 거죠. RS 핀, 이네블 핀, 데이터 버스의 4번 핀, 5번, 6번, 7번 핀들이 아두이노에 몇 번 핀에 매핑되는지를 쭉 나열을 했죠. 그런 다음에는 그 하드웨어를 정의한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각각 매핑되는 핀 정보를 주고 생성함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가 그 해당되는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LCD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드웨어에 대한 객체 생성 코드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되고 각각 매핑되어 있는 핀들을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객체 생성을 할 때 매핑되는 핀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단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코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다 세팅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호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CD를 사용하기 위한 몇 함수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요. 자, LCD는 이제 객체를 생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LCD 이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LCD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사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602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글자가 몇 글자 그리고 몇 줄까지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초기화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수 전체 이제 칼럼수는 16 그 줄 몇 줄이냐 2줄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20글자짜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20글자리에 뭐 4줄짜리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2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16글자가 4줄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뭐 그런 모델들은 다양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LCD에 대한 그런 다양한 모델들에서 리퀴스트 크리스탈.헤더 파일에서 다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양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LCD. 이건 이제 객체명이고 그 객체에 들어가는 멤버 함수인 거죠. begin이라는 함수에서 그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들을 초기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컬럼의 수와 로우 수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1602 모델 같은 경우 LCD.begin 해가지고 16글자에 2줄짜리다 라고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도 생성했고 초기화도 했으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LCD에 메시지만 출력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요게 이제 객체명인 거죠. 객체 그 어떤 하드웨어 장치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LCD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얘는 변수명이 객체명이 LCD고 얘는 LCD2다. 그랬을 때는 어느 LCD에다가 출력을 할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LCD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하고서 문자열 해주면은 그 해당되는 문자 처음 위치에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cd.print하고 hello world 하면은 여기에 LCD에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이동할 건 없겠지만 여기 보면은 16에 두 줄이란 말이에요. 그럼 16칼럼 중에서 어느 위치 아니면 첫 번째 줄인지 두 번째 줄인지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위치부터 글씨가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lcd.setCursor하고 컬럼의 위치 그리고 라인의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라는 건 이동할 컬럼의 위치 16글자 중에서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라인에는 이동할 라인의 위치 첫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그럼 이게 첫 번째 요거는 컬럼이라고 그랬죠. 그 16글자 중에서 첫 번째 요 위치에 두 번째는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라인은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1이면 두 번째 줄인 거죠. 요 위치부터 출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 얘기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으로 커서를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 만약에 우리가 LCD 프린트 했다 하면은 그 위치부터 LCD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 코드를 전체적인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LCD를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liquidcrystal.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각각 list selection, enable, data bus들에 대한 핀들을 아두이노 핀에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각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클래스, 하드웨어를 정의하는 클래스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매핑된 핀 번호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각각 이게 요 LCD의 함수의 각각의 위치가 그 LCD의 그 기능에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핀은 어떤 기능인지, 그렇죠? 레지스터 셀렉션 기능, enable 그 LCD의 그러한 기능들의 아두이노 핀이 몇 번이 매핑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셋업 단계에서는 LCD를 이제 초기화해 주는 것입니다. 초기화해 줄 때는 컬럼의 수, 그 라인의 수를 넘겨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LCD가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LCD.print 하고서는 이제는 초기화를 하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기화하고 쓰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처음 위치부터 쓰게 되는 거죠.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쭉 쓰게 되는 거고 만약에 또 LCD 프린트를 하면 그 이후부터 또 이제 써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루프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것이 실행되는지 볼까요? LCD 셋 커서 하면은 자, 첫 번째 컬럼에 두 번째 줄 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요 위치에 뭐가 쓰여지냐면은 밀리세컨드 우리가 이제 보드가 시작된 이후로 몇 밀리세컨드가 지났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루프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1초마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엄청 몇 밀리세컨드보다도 적은 시간 안에 계속 돌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밀리세컨드가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0이 되겠죠. 정수로 나눠지니까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위치로 가서 또 0이
중복해서 실행이 되면 사실상은 그냥 0이라는 숫자가 그냥 껐다 깜빡이는 게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00이 됐어요. 1000ms가 됐으면 1000으로 나누니까 1초가 되겠죠. 그때면 1이 되는 거죠. 1000ms부터 2000ms 사이에서는 계속 1이 찍히겠죠. 그러다 1초 동안 계속 1이 찍히다가 2000ms가 지나면 또 2가 계속 찍힐 테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1초마다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0, 1, 2, 3, 1초마다 1000으로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4초, 5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초마다 값이 하나씩 증가되는 것이 LCD의 그런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LCD를 활용을 해서 온도 측정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자, LCD 연결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데이터 4, 5, 6, 7번 핀이 각각 아두이노의 핀에 이제 매핑이 되고요. 5, 4, 3, 2번 핀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결하는 것이 V0가 콘트라스트랑 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변 저항을 자, V0 콘트라스트에 연결해서 그 백라이트를 조정을 합니다. 자, 백라이트이 아니라 저기 글자의 콘트라스트를 조정해 주는 거죠. 콘트라스트를 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요 LED K하고 A는 캐서더가 에너드는 이제 백라이트, 여기가 이제 백라이트인 거죠. 요 가변저항으로 V0에 들어가는 것은 글자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레지스터 셀렉션 핀이 12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네이블이 11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LCD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온도 값을 이 LCD에 출력하려고 한 거니까요. 지금 온도 센서도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온도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호 핀인데요.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A0에 입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LCD에 연결하는 파트랑 온도 연결하는 파트, 온도 연결은 A0에 연결했고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서 LCD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쭉 보면요. 자, 이 부분은 계속 봤죠. 헤더 파일,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하고 각각의 핀 정보, 그럼으로써 그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클래스로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A 밸류, 볼트, 템프, 요거는 온도 그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값이 온도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는데요. 그 아날로그 값을 온도로 변환해주기 위한 변수들입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앞부분에 우리가 온도 센서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찾아보면 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업에서 보면은 LCD.begin에서 그 LCD의 하드웨어 사양 컬럼이 16이고 2줄짜리다라고 이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한번 여기다가 current temp라고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지금 LCD가 2줄이다 그러면 첫째 줄에 여기에 current temp라고 이 글자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면서 온도값을 계속 읽어옵니다. 그러면 A0에서 그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는데요. 이 아날로그 값을 온도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지금 5V 기준으로 해준 거죠. 5V를 이제 1024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템프에다가 볼트 곱하기 100하고 이제 빼기 50 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제 온도 센서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CD 셋 커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컬럼의 위치는 6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 두 번째 줄인 거죠. 0, 1이니까 이 위치에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36.5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 36.5라고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컷셋 커서 하면은 요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되고 lcd.print 하면은 그 템프 온도값이 해당되는 위치에 즉 여섯 번째 칼럼 두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칼럼 위치로 가서 36.5라고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LCD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기의 결과를 한번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여기다가 만약에 템프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겠는데요. 그 값을 움직여주면은, 해당되는 위치에, 아까 여섯 번째 컬럼의 두 번째 줄, 그 위치에 해당되는 온도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값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온도 센서를 누르고선 온도를 조절해보면 그 조절되는 온도 값으로 실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제로 한번 구성을 해봐서 이 컨트라스트 값을 한번 조정해서 그 글자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LED 쪽이 백라이트라고 했는데요. 이 백라이트를 빼면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만약에 궁금하신 학생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LED 쪽으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25ohm짜리 저항을 연결하시면 이 정도로 225ohm짜리 저항을 연결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지금 여기 LCD에 핀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또 LCD에 뭐 추가적인 보드 회로가 추가돼서 I2C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LCD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간단한 설명만 보고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그런 좀 다른 형태의 LCD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LCD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한번 다른 응용 회로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익숙하게 사용해 보길 바라겠습니다.